네, 안녕하세요. 6월 모평 한국사 해설 강의를 맡은 세종교육청 대입지원단 수능면접지원팀 소담고등학교 역사교사 이재현입니다. 오늘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전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정답인지, 또 정답이 아닌 선지들은 왜 정답이 아닌 건지 하나씩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늘상 그래왔듯이 선사시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장소가 연천 전곡리 유적체험학습장이라고 나와 있죠. 또 전곡리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어떤 시대의 유적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주로 동굴과 막집 등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먹, 도끼, 집게 등 뗀석기를 사용했다 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뗀석기 하면은 구석기를 금방 떠올릴 수 있을 테고, 이 뗀석기에 보통 대칭되는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를 보통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여기 동굴 막집과 같은 곳에 거주를 하면서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대, 그리고 연천 전곡리 유적이라는 점을 통해서 이 가시대는 구석기 시대라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밑에 보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불교 행사로 팔관회와 연등회를 열었다. 팔관회와 연등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시대 때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크게 불교 행사를 했던 팔관회와 연등회이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다.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고인돌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청동기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때 계급이 분화가 되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거대한 무덤, 고인돌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은 청동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다. 요게 이제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 요게 정답이 되겠죠. 일단 이동 생활이라는 점, 이건 이제 위에 자료에서 나왔었던 동굴과 막집 등과 같이 뭔가 주거 환경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계속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설명 이동 생활이 되겠습니다. 4번 모내기법을 활용하여 이모작을 실시하였다. 이 모내기법 활용과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농경 방식으로서 모내기법, 이항법에 대한 얘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은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나라별로 독자적인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거는 국가가 등장한 이후에 제천 행사가 많이 거행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여에서 했었던 영고라든지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동해의 부천, 삼한의 계절제, 이런 것들이 제천 행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구석기보다는 한참 이후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고요. 3점짜리 문제입니다. 한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통해서 나라라든지 시대라든지 왕조라든지 특징,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걸 묻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살펴보면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7개 고분군이 가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김해 대성동 고분과 고령 지산동 고분이 어떤 나라의 고분이지만 알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가 나라는 낙동강 중하류 지역, 그래서 한반도 동남부에 성립되었다. 그 다음에 질 좋은 철, 우수한 철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해 갔으나 백제와 신라의 세력 확장에 밀리면서 점차 쇠퇴 소멸하였다.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가는 가야 연맹이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좀 찾아보면 1번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조선 8도.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조영에 의해 건국되었다. 요것도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3번 인재 양성기관으로 국학을 두었다. 국학은 통일신라 시기에 신문왕 때 설립됐었던 교육기관입니다. 3번도 아니고요. 4번 3차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물리쳤다. 거란이 쳐들어왔었던 얼마 전에 유명했었던 그 드라마에서도 있었죠. 고려-거란 전쟁. 4번은 고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5번이 정답이겠죠. 금강과야 등 여러 소국이 연맹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가야 같은 경우에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기가야 연맹이니 후기가야 연맹이니 하면서 뭔가 이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금강가야 등 여러 소국이 연맹을 형성하였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밑줄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오고 있는데 뭐 보면은 밑에부터 문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뭐 서원경 부근의 촌을 비롯한 4개촌의 경제 상황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뭐 조세 수치와 노동력 동원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작성한 문서로 파악된다. 이 문서를 작성한 나라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를 운영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신라 민정문서 또는 신라 촐랑문서라고 불리는 자료를 의미를 하고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 독특한 신분제도죠. 그걸 운영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밑줄친 나라가 신라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면 되는데 1번 지방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정비했다. 바로 정답이 나왔죠.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이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2번 관리선발제도로 과거제를 도입했다. 요거는 고려에 대한 설명이고요. 고려 광종 때 쌍기의 권유로 과거제를 실시한 사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팔조법을 시행했다. 팔조법은 고조선의 팔조법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은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국가운영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했다. 요거는 조선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 반포됐다는 사실. 5번 근대문물을 살피기 위해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이 조사시찰단은 조선 후기, 그러니까 개항기에 나오는 이제 사절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밑줄 친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 왕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 그리고 수준 높은 목판 인쇄술을 보여주는 8만 대장 경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의 항전 요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 왕조는 고려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기를 보면 1번 동학이 창시되었다. 동학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최지우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요게 이제 아마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삼국사기라고 해서 삼국시대에 편찬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역사서는 그 다음 시대에 편찬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에 편찬이 되고요.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선 시대에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삼국사기.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유명한 책이죠. 고려시대 이제 김부식이 주도해서 편찬했었던 역사서고요.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련이 지었던 삼국유사 또 같이 세트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수원 화성이 건설되었다. 이건 조선 정조 때 일이라는 점.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가 조직되었다. 이건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석굴암 본존 불상이 조성되었다. 이 석굴암은 다들 알겠지만 경주에 있죠. 경주는 신라의 수도죠. 그래서 5번은 신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해가지고 요거는 아주 친절하게 학습 주제가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라는 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관련된 사실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명과 조공측봉 관계를 맺었다. 그 다음에 여진을 몰아내고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대외 관계와 관련된 사실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내용을 이제 이 빈칸에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요. 이 5번 문제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조금 생소한 개념이 있어서 좀 이제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산국을 정벌하여 복속시켰다. 이 우산국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신라 지증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상국을 정벌한 일인. 그래서 이거는 신라의 사실이니까 답이 아니고요. 2번 수당에 거듭된 침공을 막아냈다. 이거는 고구려와 관련된 사실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지문덕의 살수대첩이라든지 뭐 당나라와의 안시성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2번 고구려와 관련된 사실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3번 요게 정답인데 요 삼포라는 게 조금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이제 공부를 했으면 교과서에서는 조금 이제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긴 하거든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 교역을 막 요구를 하고 왜구들이 창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선에서 부산포, 제포, 연포라고 하는 세 개의 항구, 삼포를 개방을 해서 일본과 교역을 했었던 게 조선시대 일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와 관련된 사실로는 이 3번 삼포를 개방해서 일본과 교역했다가 들어가면 맞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회복했다. 요거는 고려 공민왕 때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 간섭기에 공민왕이 반원 개혁 정치를 할 때 이제 원나라가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상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라는 사실이니까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 5번 미국과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요거는 6.25 전쟁 직후에 정전협정 체결되고 이승만 정부에서 미국과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일단 이 시기가 언젠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시기의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기에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살펴보면 뭐 전황의 폐단이 요즘 더욱 심해진다. 전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전황은 이제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현대 경제 용어로는 그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인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치환해서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밑에 내용 보면 뭐 상평청으로 하여금 뭐 빨리 구리를 사게 하고 동전을 만들어 민간에 유통시켜라 라는 내용 일단 하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상평통보가 통용된 지 뭐 이제 140여 년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뭐 관청과 민간의 창고가 모두 고갈되고 뭐 남북의 지하가 유통되지 않는가 뭐 진실로 그 까닭을 따져보면 동전의 허물이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전이 이제 유통되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우리나라가 화폐를 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가 돼서야 화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정부에서는 화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긴 했었지만 사람들이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에 뭐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선 후기가 돼서야 이제 화폐가 널리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나타난 시기는 조선 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일단 보기를 살펴보면 1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요거는 이제 완전 현대일이죠.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 2번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되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1920년대 국산품 애용운동 차원에서 진행됐었던 운동입니다. 그다음 3번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요거는 너무 전의 일이죠. 철기 시대 때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인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었던 조선 후기가 되면 농업이 보통 이제 뭐 벼농사나 밭농사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이제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한 상품으로 팔기 위한 농작물들이 많이 재배가 되는데 그걸 이제 상품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번 노급이 폐지되어 귀족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었다. 이 노급이 폐지됐던 거는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에 귀족들의 권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었던 사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밑줄친 이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를 되게 많이 주고 있죠. 뭐 프랑스군, 강화도, 양원소, 정족산성, 한성군, 문수산성 막 이런 식으로 외교장각, 의궤 이런 내용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있었던 병인 양육
대한 키워드라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테고요. 병인 양요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정답은 딱 눈에 띄죠. 3번입니다. 이 병인박해라고 하는 천주교 탄압이 이제 프랑스의 심기를 건드리죠. 쉽게 생각하면은 천주교 신부들, 그러니까 프랑스인 선교사들까지도 같이 조선에서 처형을 하게 되면서 그걸 구실로 삼아서 프랑스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통상수교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병인 양요 당시에 강화도에 침입했었던 프랑스 군을 이제 조선의 이제 뭐 양원수라든지 한성근 같은 장군이 중심이 돼서 저항을 했었다. 뭐 그런 사실 기억을 할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밑줄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모르는 것은을 찾아보래요. 1876년 조선과 일본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내용. 네, 수호조규. 그리고 조선이 자주국으로 명시됐다. 일본의 해안 측량권 부여했다. 영사재판권 인정했다. 조선의 불리한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되는 사건 다들 기억을 할 겁니다. 운요호 사건이라고 해서 일본의 운요호가 배 이름입니다. 운요호가 이제 와가지고 통상수교를 요구했었던 그래서 이걸 대포와 함대를 이끌고 이제 개항을 이제 요구하는 포함 외교 방식으로 조선의 문을 열었었죠. 그래서 이 운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는 4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일본의 집강소 같은 경우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개념이고 척하비 건립은 이제 뭐 그 전에 있었던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뭐 병인 양요라든지 신미양요, 브레트 도굴 사건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양 세력과의 수교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비석을 정부에 건립했었던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나머지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가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여기 사료로 읽는 한국사에서 여기 사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면 가를 일으킨 김옥균, 박영유 등 급진기아파가 구성한 개혁정강의 일부다. 청간섭 배제, 국가체제 개편 이런 걸 했으나 청군이 개입하면서 3일 만에 실패했다. 그래서 뭐 요 사건 급진기아파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텐데 요건 이제 3일천하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었던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건,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을 좀 찾아보면 되는데 1번 삼별초가 공개했다. 삼별초가 공개한 거는 고려가 이제 대몽항직 쪽 이어나가다가 이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이제 환도를 하면서 거기에 반발한 삼별초 세력이 봉기를 일으켰었던 거 기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규장각이 설치됐다. 이건 조선 정조 때 이제 규장각이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된 거. 그 다음에 3번 이모군란이 발발했다. 이거는 갑신정변보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그 구식군인들이 자신들의 가해지는 차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으켰었던 반란이죠. 그 다음에 4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요게 정답입니다.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한성조약인데 뭐 배상금을 지불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 기억하면 되겠고요. 5번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이건 조선 숙종 때 청나라와 국경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세웠었던 비석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밑에 탐구활동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뭐 가보개혁이 앞선 이 시기에는 화폐 발행을 담당한 전환국, 신문을 발간한 방문국,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해원이 세워져 운영되었다. 해서 뭐 한성순보와 광해원에 대한 사진도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가보개혁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1894년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조선 정부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었던 시기가 바로 위에 문제 나왔었던 갑신정변 시기랑 좀 겹치긴 하는데 이때가 이제 1880년대 개화 정책을 추진했었던 그 시기를 이제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좀 보면은 1번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아동. 한국신민서사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후반 일제강점기죠. 그때 이제 침략전쟁을 강화하면서 조선 사람들까지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시행했었던 정책입니다. 2번
60만 세 운동에 동참한 학생 60만 세 운동 같은 게 1920년대에 있었던 독립운동이고요. 50총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농민 50총선거는 광복된 이후 1948년에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 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기관인데 지금 얘기한 요 1880년대 정확하게 말하면 1886년인데 그 시기에 설치됐었던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 경부고속국도 개통 시기에 참석하는 정부 관료.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가에 대한 내용 보면은 여기 위에 설명에 광무라는 연호가 사용된 시기에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실행된 개혁의 내용을 조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권을 강화했다. 상공업 진흥을 위해 실업학교를 설립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광무라고 하는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광무개혁 내용 올려달라 라고 보면 됩니다. 광무개혁이라고 하면 대한제국이 이제 선포가 되고 고종 황제가 중심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었던 개혁들을 광무개혁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으란 얘기입니다. 밑에 5개의 선지 중에 광무개혁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 1번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다. 이건 고려 광종 때의 사실입니다. 광종하면 아까 앞에서 봤었던 과거제,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이게 가장 잘 나오는 키워드고요. 2번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1970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요것도 이제 고려시대의 사실인데 공민왕 때 우리가 앞에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쌍성총괄 무소속한 것도 봤었잖아요. 그 반원개혁 정책 추진했을 때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권문세족들이 약탈한 토지나 노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조사를 시행했었던 기구입니다. 4번 산미증식 계획을 추진했다. 산미증식 계획 같은 경우에 1920년대 일제에서 조선의 식량들을 빼가기 위해서 이제 막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시행했었던 정책입니다. 5번 양전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했다. 양전 같은 경우에는 토지 측량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지게는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 그러니까 이제 땅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급했었던 게 광무개혁의 주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원수부 설치한 거, 실업학교 설립한 거, 양전 실시하고 지게 발급한 거 이런 것들이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래서 보면은 두 한국인이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순사에게 볼기를 맞았다.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태형을 집행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회사령에 따라 회사 설립 허가를 받으러 총독부에 갔던 한국인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찾으면 되는데 이 시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1910년대. 우리가 보통 일제 통치 시기를 구분을 할 때 1910년대는 무단통치, 1920년대는 문화통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태형 집행이라든지 회사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좀 찾아보면 1번 균역법 제정됐다. 요거는 조선 영조 때 일이고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가 설치됐다. 요거는 고려시대의 정치기구입니다. 3번 홍범14조가 반포되었다. 요거는 2차 가부개혁 때 발표되었었던 거고요. 4번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요게 무단통치 시기의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910년대와 20년대 무단통치와 문화통치를 비교를 할 때 무단통치 시기에는 헌병경찰제, 그 다음에 문화통치 시기에는 보통경찰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삼천교육대가 운영되었다. 요거는 전두환 정부 현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해가지고 밑에 꽤 긴 글이 나와 있죠. 여기서도 키워드를 좀 찾아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국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해가지고 뭐 정신만이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일까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한국 통사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였던 박은식 선생이 저술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통사에 대한 얘기, 박은식에 대한 얘기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학에 대한 얘기를 일제강점기 시기 내용을 봤을 때 뭐 이제 사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민족주의 사학이니 사회 경제 사학이니 뭐 이런 것들 그 관련된 내용들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민족주의 사학의 내용을 알아본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은 뭐 박은식 선생도 있지만 뭐 신채호 선생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2번. 14번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권기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권기옥이라고 하는 인물보다 여기 보면은 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3.1운동의 영향으로 상하이에 수립되었다. 그리고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뭐 국무위원인 이시영의 추천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통해서 이 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뭔가 통일된 독립운동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다양한 활동을 하죠. 그래서 뭐 독립공채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미위원분이 뭐 파리위원분이 이런 것도 설치해서 외교활동에 주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정답은 구미위원부 설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외교활동에 좀 주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파리위원부 이런 거 설치해서 독립을 알리기 위한 그런 외교활동을 열심히 펼쳤다라는 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교육입국 조석 같은 경우에는 고종이 이제 2차 가부 개혁 때 이렇게 우리는 교육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취지로 발표했었던 그런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임시정부랑 관련이 없고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5번 밑줄친 이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나오는데 밑에 보면 뭐 이상재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상재 선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 보면은 1927년 비타협정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조직한 이 단체의 초대 회장이셨대요. 이상재 선생이.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927년에 만들어졌었던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었던 신간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북학론 제기했다 이거 완전 전혀 아니죠.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고 어린이날 제정했다. 요거는 소년운동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방정환 선생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 요게 정답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간회 측에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이제 좀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했었는데 지도부가 이제 요걸 준비하다가 발각이 되면서 지도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조금 온건한 체제로 좀 돌아가게 되면서 신간회가 이제 해소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4번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래서 뭐 3.1 운동 관련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1 민주구국선언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 정권 시기에 그 유신에 대한 비판을 가했었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발하여 영남만인수 올렸다. 이거는 미정척사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신간회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16번 밑줄 친 한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홍커우 사건 요지 해가지고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기체된 기념식에서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났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뭐 이렇게 단상에 모여 있었는데 요 한국인이 폭탄을 던졌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죠. 역사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훈커우 공원에서의 의거 윤봉길 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밑줄친 한국인은 윤봉길 의사고요. 그 윤봉길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이봉창, 윤봉길, 김구가 만들었었던 한국인 애국단, 한인 애국단의 단원으로서 윤봉길이 활동했었던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친 당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여기 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농지개혁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을 시행했었던 당시 정부가 어떤 정부냐를 찾으면 되는데 이 농지개혁법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그 시행됐었던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헌국회, 아까 50정 선거 얘기도 했었는데
50총선거로 만들어진 제헌국회에서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법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나온 농지개혁법이고 또 하나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인데, 어쨌든 이 제헌국회 농지개혁법이 시행됐었던 정부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면 되는데 뭐 당연히 어렵지 않겠죠. 이승만 정부 시기에 6.25 전쟁 발발했던 거 1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1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보는데 60국민대회에 대한 얘기, 박종철, 그다음에 4.13 호원 조치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 민주화 운동이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과를 찾아보면 되는데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일이죠.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거는 저희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를 해가지고 있었던 사건인데, 요건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다음에 3번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였다. 5.16 군사정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이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 그런 사건이니까 이것도 맞지 않고요. 4번 내각 책임제 정부가 출범했다.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4.19 혁명 이후에 등장했었던 장면 내각,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일한 내각 책임제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4.19 혁명의 결과 보면 되겠고요. 결국 정답은 5번 대통령 직선제로 기환이 이루어졌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6월 민주항쟁에서 결국 그 결과로 6.29 민주화선언이 나오게 되고, 6.29 민주화선언에 의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현행헌법이 완성이 됩니다. 정답은 5번. 그다음에 19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게 사이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뭐 가 같은 경우에는 뭐 1970년대에 이어서 올해 제2의 수출붐이 일어나게 된다. 이른바 삼저 현상 덕분이다. 삼저 현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그 전두환 정부 시기 1980년대에 80년대 초중반에 이제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었던 그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라고 좀 이렇게 한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뭐 놀라운 애국심과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IMF 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의 위협을 이룩하였습니다. 근무기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1997년에 터지죠. 근데 여기 보면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의 위협, 그 다음에 IMF 충격 속에서도 근무기에 나섰다, 이런 걸 통해서 이건 1990년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유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 좀 찾아보면 되는데, 일단 1번 한국중앙총상회, 이거는 전혀 아니죠. 대한제국 시기의 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2번 메가타 주도로 화폐정리사업 실시됐다. 이것도 1904년, 한참 전의 일입니다. 3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996년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기에 가입을 한다는 사실 알고 있을 테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미국의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요건 6.25 전쟁 이후 직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었던 거. 자,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보면은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했던 정부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88올림픽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88올림픽을 개최했었던 이 정부는 노태우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시들도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를 채택했다. 북방 외교를 추진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노태우 정부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뭐 1번 군국기무처 설치했다. 뭐 전혀 아니죠. 이건 1차 가보개혁 때 설치됐었던 기구고요. 2번 치안유지법을 공포했다. 이거는 1920년대 일제에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했었던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고요. 3번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건 1930년대 후반에 일본이 침략전쟁을 주도를 하면서 조선을 이제 자신들의 어떤 무기고다 아니면 식량 생산 기지로 좀 삼으려고 했었던 정책.
아니입니다. 그 다음 4번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다.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그래서 뭐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고요. 정답은 그럼 5번이 되겠죠.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이뤄냈다.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총 1번부터 20번 20개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국사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시기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선지들이 다 웬만하면은 좀 시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선지들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